한글 내가 만났다는 게 한글 만나갖고 그 후민정음 해례본을 내가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해보니까 후민정음 해례본 첫 마디에 음양 오행이 나와. 그러니까 후민정음이란 글자가 음양 오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오방색이라는 것은 한글에 입어야 될 옷 색깔이라. 내가 뭐 억지로 남들이 쓰는 오행 뭐 오방색을 갖고 온 게 아니고 한글에 가장 어울리는 색은 음양 오행색이야. 음양 오행색이 결국은 오방색이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게 어떤 논리로 그걸 이해를 했으라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입혀야 할 옷이 그거라면 내가 조금 몰라도 그 옷을 입히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은 음양 오행색이 뭐냐고 엄밀히 파고들면 답할 사람 없어요. 그러고요. 서양 물감을 놔놓고 진짜 쭈르면 빨강, 파랑, 노랑이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까만, 하양, 보태는 5가지라. 5가지인지 그럼 서양색을 다 줄여갖고 남는 게 보라색 계열 빼고 빨강, 파랑, 노랑 뽑아온 게 결국은 뭐 서양색 전부 다 가져온기고 하양, 까만은 우리 동양에 서등기고 우주적인 색깔이라 그 5개 더 하면 모든 색을 다 쓴 거지. 오방색이라기보다도. 근데 이제 그래서 저게 똑같이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을 쓰더라도 어떤 색을 쓰면 이거는 약간 이태리 느낌이야. 이건 좀 프랑스 느낌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원색을 쓰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걔네 뭐 독일 사람들 이거 독일 깃발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본 색은 뭐 별반 다를 것도 없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아마 쓰는 사람이겠지.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그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쓰는 게 훈련되어진 게 아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맛, 오방의 맛의 결과를 만들어내. 사실 그게 좀 더 뭐라도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으면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오방색 그 사이에 오간색이라고 해서 오간색 간색 있죠 5개. 그리고 오간색 또 사이에 또 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색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딱 그 오방색 때문에 한국 하면은 뭐 굉장히 좀 현란한 그러니까 뭐랄까 강한 원색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어떤 변화색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다채롭게 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양의 색이 있으면 음의 색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시대적으로 그래서 양의 색만 많이 선택을 해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해갈 때 저는 음양을 좋아하니까 사실은 저렇게 돌출한 것도 저는 평면에서 양으로 생각하고 돌출시킨 거거든요. 아마 색도 그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건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결과에 아마 분명히 아마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오방색 얘기하고 뭐 김치라든지 조금 이렇게 사실은 김치나 이런 거 빨간색 들어간 게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근데 한국 하면 굉장히 그런 원색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색들이 화려한 것도 많고 더 감각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사람들이 분류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요. 과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네가 뭘 보고 그리노? 어떤 진리를 보았나? 자연의 이치를 네가 깨우쳤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의 모양을 그냥 그리고 있나? 이 부분이 저는 최소한 화가라 하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유한하니까 걸어가면서 만나지겠지 하는 이런 희망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게 안 되면 그림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만 하는 거거든. 그것을 어디서 붙들어야 되냐? 저는 음양에서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글로 그림을 그리니까 제가 음양을 깨치는 날 뚜렷하게 오방에 대한 이야기, 오방색에 대한 이야기 어느 누구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너무 그 추선 그 정도로 이야기할 것밖에 지금 이야기 대상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렇게 막 오다 보니까 제가 경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주.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뭐 지금 조금 많이 변하긴 했어도 참 좋아하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 저 멀리에 있는 산 색깔이 하고 하늘 색깔하고 이렇게 산등성이 이렇게 겹치니까 정말 구름하고 이렇게 닿는 게 서서히 어디까지가 진짜 하늘색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하늘색이 녹색으로 변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이런 게 경계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 바라보는 자연의 색은요, 그림을 그리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색깔이 뭐 논리적으로 이렇다 뭐 캠퍼스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해놓은 거하고 내 속에 녹아 있는 거하고 이게 훨씬 생명감이 있고, 에너지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작업은 이런 쪽보다는 캠퍼스 안에 그걸 갖고 많이들 그 움직이니까, 그 부분이 저 작업에서는 좀 많이 좀 그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는 늘 가까이에서 자연하고 늘 친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캠퍼스 안으로 딱 넣으면 저보다 더 완전한 대비 색깔이 있을까?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색, 빛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색. 그런데 저걸 늘 보고 제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 그림 작업 속에 저는 저기 자연적으로 녹아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가 저는 저거거든.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오방색, 저게 오방색의 출발이라. 우리가 뭐 물감의 오방색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자연 안에 저 출발해야 돼요. 저 안에 간색이 있고, 원색이 다 있거든요. 오방색의 간색도 저 안에 있고, 원색도, 음양이 저 안에. 그래서 음양을 모르면, 제가 음양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어중간한 표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그릴까? 자아를 알고 그릴까? 참 어렵죠.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술가지. 남들은 죽을 때까지 못하지만 예술가는 예술의 과정 속에서 자아를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좀 독한 마음을 먹고 한 10년쯤 제가 음양을 깨치려고 지금 매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는데 이제 하다 지금 이런 궁리를 해요. 내가 살은 50년이 이미 음양을 살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걸 분석하지만 안 했을 뿐이고 내가 그걸 부리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내가 지금 마음을 조금 돌리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갖고 노는 것이 한글이고 재료들 또한 거의 가까이 있는 것들이고 언젠가는 제가 아마 그 부분에서 드러나지면 저는 세계를 향해서 소리칠 거예요. 내가 본 음양을 사실 지금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봐줬다 크면 고맙고 안 그러면 뭐 할 말 없어. 그런 어중간 상태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갖고 이제 시비 거는 게 다행히 남들 안 하는 걸 시비 걸고 있는 거기서 조금 자위할 뿐이에요. 혼자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본 게 있어야지. 보지 않고 그리는 거는 저 밑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들은 제가 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몽상이지. 몽상에서는 이거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맑은 눈을 뜨고 본 것을 그려야 되거든.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고 싶어요. 그 길로 저는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곳곳의 소재들은 한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음양 모형이 바로 딱 나오고 다행히 이 한글 이거요 위대한 글이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려. 한글을 만들 때 이미
귀신도 통할 수 있는 글로 출발했어요. 음량이 조화돼서 만들어졌으니까 귀신도 통하지. 참 신기한 게 우리는 그 예전에는 뭐 한자는 표의 문자, 상형 문자고 한글은 표음문자라고. 근데 사실은 한글도 그러니까 상형 문자잖아요.